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패간입니다. 방패간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 30개를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간입니다. 두입니다. 두이.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 방패란 얘기죠. 방패간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뚫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란 얘기죠. 방패간입니다. 방패간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 30개의 한자어를 파자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으로 해서 풀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년입니다. 3년, 4년, 5년이죠. 해년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인, 그를 과자죠. 그를 과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1년이 지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1년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인 그를 과, 사람이 걷다 보면 해도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년 되겠습니다. 3번 남녘남이다. 남녘남, 남쪽이라는 얘기죠. 열십입니다. 성경, 약간 심할림이죠. 성경입니다. 성에 10시쯤 되면 약간 심할 정도로 사람이 몰려있는 곳은 남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10시쯤 돼서 성에 약간 심할 정도로 몰려있는 쪽은 남쪽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녘남이 되겠습니다. 나무라는 나무 한자어 적혀 있죠. 남녘남, 업설무,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식물에 대한 나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갑풀보, 알릴보자입니다. 다행행이죠. 다행행입니다. 무릎마디 절, 또 우입니다. 다행히도 또 무릎을 꿇고 내용을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알릴보, 갑풀보가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의 표시겠죠. 다시 말해서 노예가 양반에게 얘기할 때는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행, 무릎마디 절, 또 우. 다행히도 무릎을 꿇고 또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와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어떤 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릴보, 갑풀보 되겠습니다. 5번은 다행행입니다. 다행행. 흑토죠. 흑토 아랫부분에 보면은 약간 심할임입니다. 약간 심할임이죠. 방패간 위에 풀초가 되어 있는 것은, 방패 위에 풀이 자란다는 것은 약간 심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할임, 약간 심할 정도로 흙만 뒤집어 썼으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흙만 약간 심하게 뒤집어 썼으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 그래서 5번은 다행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평평할 평이죠. 평평할 평. 방패간입니다. 방패간. 그 다음 남은 것이 불똥주죠. 불똥주가 2개입니다. 균형을 맞춘 후에 뭡니까? 방패에 불똥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은 현대로 2023년에 해석하게 되면 이 불똥은 용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평하게 두고, 방패를 평평하게 두고 용접을 해버리니까 평평해지겠죠.
평평할 평이 되겠습니다. 방패간 굴동주. 방패를 잡고 있으면 균형을 잃겠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래서 용접을 하겠다는 얘기죠. 불동주. 그래서 평평할 평입니다. 이것은 2023년에 입각해서 풀이하니까 용접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잡을 집이죠. 다행행입니다. 둥글환이죠. 둥글환. 다행히도 둥근 부분을 잡았다는 얘기죠. 어떤 급한 상황에서 둥근 걸 잡지 못하고 뾰족한 걸 잡게 되면은 놀라서 다시 놓치거나 아니면은 잡았다 하더라도 손을 다치게 되겠죠. 긴급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둥근 것을 잡았다. 그래서 잡을 집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하실 때. 그 다음 8번입니다. 달연, 달달한 뜻이죠. 벼루연입니다. 돌석이죠. 돌석. 평평할 견입니다. 평평한 곳에 가는 것은 벼루다. 그렇겠죠. 벼루연입니다. 또는 돌을 울퉁불퉁한 것을 계속 간다는 뜻이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평평할 견입니다. 돌을 평평하기 위해서는 갈아야 되겠죠. 마모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갈연자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줄기간 주관할 관이죠. 줄기간 주관할 관입니다. 오랜 세월 일 했습니다. 이것은 옥편에 나오지 않는 한자어입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지정한 한자. 오랜 세월 일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안쪽에 딱 보면 날일, 해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일이 되겠죠. 열십. 과거의 많은 세월. 미래라고 할까요? 미래라고 하고 아랫부분은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10년, 미래의 10년. 표현은 10년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랜 세월 일입니다. 오랜 세월 일. 그 다음 사람인이고 방패간이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간부로 하여금, 이거 간부 간자도 됩니다. 간부로 하여금 방패를 관리해왔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끊임없는 전쟁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관리하려면은 최고 윗선은 간부가 되겠죠. 그래서 간부간, 주관할 관, 줄기간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방패를 관리해왔다. 전쟁은 항상 끊임없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대비해서 방패를 관리해왔다는 얘기입니다. 10번째, 집헌입니다. 또는 난간헌이죠. 수레 차입니다. 방패간이죠. 수레에 있어서 방패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이거죠. 난간이라는 얘기죠. 난간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방패가 되는 부분은 난간이다. 난간헌 되겠습니다. 10번째까지 지금 설명이 되었습니다. 11번째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설명. 1번째입니다. 자, 11번째입니다. 병풍병이죠. 병풍병. 죽음시 집시입니다. 나오를 병입니다. 여기서는 집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죽음시 해도 되겠습니다. 죽음시로 풀게 되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아우르다, 합쳐져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은 후에 합쳐져 있죠. 병풍이 합쳐져 있죠. 여러 개.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병풍 뒤에다가 사람을 모셔놓죠.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많죠. 그래서 병풍병. 그 다음
집시로 봤을 때는 집 안에 아울러져 있는 것이 뭐다? 병풍이라는 얘기죠. 병풍병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남한이죠. 물수변에 뭡니까? 방패간입니다. 방패간. 방패에 물이 묻어 있다는 거죠. 땀방울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땀 한자가 되겠습니다. 방패에 땀이 발생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패에 물이 떨어져 있는 것은 땀방울이다. 땀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람. 그 다음 13번입니다. 가물 한자죠. 가물한. 한에 입었다 하죠. 가물한. 가물 한자는 해일입니다. 해일, 날일. 여기서는 해겠죠. 해가 방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은 우산이라든가 양산 이런 걸 막아주는 게 아니고 햇빛을 바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 가물다는 얘기입니다. 햇빛이 방패가 될 정도로 열기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물한이 되겠습니다. 14번 간입니다. 간해도 간장 되어 있죠. 그래서 다롤 또는 육다롤인데 이게 여기서는 간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육다롤로 사용되었죠. 육다롤은 고기 육을 말합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방패가 되는 부분은 간이란 얘기죠. 간장. 지금 현재 설명되어 있는 한자사랑의 2023년형 한자학습 풀이법은 주어진 한자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주어진 글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놓여진 한자가 코끼리상입니다. 코끼리상. 상형 문자죠. 상형 문자. 코끼리의 모양을 보고 이 한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코끼리의 옆 모양인데 코끼리의 옆 모양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코끼리 옆 모양을 생각하면서 이 한자의 코끼리상을 쓰기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코끼리는 생각나는데 이 한자가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2023년형 한자학습 풀이법은 주어진 글자를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했습니다.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을포입니다. 안을포.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입니다. 가운데 중, 그 다음 남은 것이 돼지시입니다. 돼지시와 가운데, 아니죠. 안을포와 가운데, 안을포와 돼지시 가운데에 가운데 중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게 가운데 중을 쓰게 되면 복잡하니까 이 끝부분을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약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해 보면 안을포 가운데 중 축약이 됐고요. 줄여졌다는 얘기죠. 돼지시입니다. 안대를 착용한다고 가정하고요. 안대, 얼굴을 가리는 거죠.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돼지를 가운데에 하나 보면은 코끼리 느낌이 온다는 거죠. 코끼리나 돼지나 살이 쪄서 울룩하죠. 어떤 배 전체를 다 만져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정 부분을 만지게 되겠죠. 이 코끼리 상을 상형 문자에서 코끼리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자를 사용할 것이냐, 쓸 것이냐, 아니면은 안을포 가운데 중 돼지시, 돼지를 가운데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올 것이냐. 이 선택은 지금 이 모양이 비슷한 한자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의 선택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느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는
저는 방법을 제시했고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습자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면요. 상형 문자를 배제하고 코끼리를 가운데에 안으면은 코끼리 느낌이 온다.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요. 둘 다 배가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2023년형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설명할 것인지는 정답이 한자사랑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몇 번까지 학습을 하셨나요? 14번, 14번까지 풀었죠. 지금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이 학습 방법은 고기 잡는 방법에 비유하면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망을 투척해서 한 방에 여러 개를 동시에 잡는 전법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한자사랑의 풀이학습법이 절대적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풀이학습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그 한자 범위 내에서 풀이가 된다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8천자를 풀어본 경험에 의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4번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5분이네요. 평할평입니다. 말씀, 음변, 뭡니까? 평평할 평이죠. 말을 평평하게 해서 평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평가할 때는 어떤 특정에 모나게 하지 않고 균등하게 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할 평 되겠습니다. 16번 색일간자입니다. 방패간 선칼도강이죠. 방패에다가 칼을 이용해서 새긴다는 얘기죠. 이름을 새기거나 아니면은 무늬를 집어넣거나 이런 부분이 되겠죠. 색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고울연자죠. 여자여 평평할 견입니다. 여자는 평평해야 곱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평평하다는 개념은 피부가 곱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가 거칠게 되면은 평평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자가 평평하면은 피부가 곱다, 고울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사람인변에 뭐죠? 아우를 병입니다. 아우를 병, 사람인변 빼도 아우를 병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울러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우른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떡병이죠. 밥식 아우를 병입니다. 밥을 이용해서 아울러 만든 것이 뭐다? 떡이란 얘기죠. 밥을 가지고 뭡니까? 방아로 찍어서 굉장히 작게 만든 것이 떡이죠. 그래서 떡병이 되겠습니다. 밥을 이용해서 아울러 만든 것이 떡이다. 그 다음에 20번이죠. 20번 간사할 간입니다. 여자여 방패간이죠. 여자는 가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간사함으로 이용해서 방패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여자가 방패가 되는 역할은 가끔 간사하게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사할 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몇 번입니까? 21번을 갑니다. 21번. 자, 21번 갑니다. 방패간 나무목이죠. 나무가 방패가 되는 것은 가끔 몽둥이가 방패가 될 수가 있겠죠. 막는다는 거죠. 때로는 공격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방패가 되는 것은 몽둥이로 변신하는 거죠. 몽둥이 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입니다. 낚싯대가 아니죠. 대나무축입니다. 위에 대나무축 방패간. 낚싯대가 길기 때문에 간혹
방패가 될 수도 있겠죠. 거미줄을 걷어낸다든가 뱀을 쫓아낸다든가 낚싯대를 이용해서 뭡니까? 방패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수백 년 전에 뭡니까? 낚싯대는 대나무 하나로 만들었겠죠. 연결을 해서 사용했는 것보다는 하나로 이용했겠죠. 그래서 방패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3번입니다. 아우를병이죠. 아우를병. 방패간입니다. 방패간. 불통주죠. 방패 두 개를 평평하게 놓고 용접을 했습니다. 아우르게 힘을 합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함께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를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들평이죠. 흙토입니다. 흙이 굉장히 평평한 곳이 많다는 거죠. 덜이죠. 덜. 산이 아니고 덜이라는 얘기입니다. 덜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마음신변이죠. 마음이 뭡니까? 가물다는 것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얘기죠. 굉장히 성격이 사나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나울 한입니다. 그 다음 26번입니다. 벼화죠. 벼화. 평평할 평입니다. 벼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하는 것은 저울이라는 얘기죠. 수확한 양을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평에 놓게 되면 한 섬, 두 섬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벼를 가지고 평평하게 하는 것은 저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0kg 같으면 30kg 계속 맞춰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저울을 이용해서 청량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몇 번이죠? 27번입니다. 사람인변이죠. 사람인변 다행행입니다. 사람은 다행인 것을 요행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요행행, 사랑할 행, 총애할 행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입니다. 부평초평이죠. 부평초평이 여기서 풀을 말합니다. 풀초머리, 풀이 위에 있죠. 그 다음 물수죠. 풀이 물 속에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과 수평을 맞추면서 떠 있는 풀은 부평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평초 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입니다. 난간난이죠. 나무목 사나울 한 되죠. 그래서 난간이 되겠습니다. 난간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 다음에 30번 옆볼역입니다. 거물망 눈목입니다. 다행행이죠. 이때는 거물망보다는 눈목이 좋겠습니다. 자, 눈으로 다행인지 아닌지를 엿본다는 얘기죠. 만약에 거물망으로 풀이한다면은 이때는 번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행인지 아닌지를 엿본다는 거죠. 그래서 엿볼역이 되겠습니다. 30번. 지금까지는 이 한자어가 전부 다 뭡니까? 방패간이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죠. 방패간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 30개를 약 25분간에 걸쳐서 설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마 25개가 아니고 25분 만에 약 한자어를 30개를 장기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